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결측값에 대해서 이론과 실습을 같이 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특이값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특이값이 바로 여러분들이 박스 플랫 거기에서 이제 범위를 벗어나는 그 동그라미로 표시됐던 그 값들을 우리가 특이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혹은 이상치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특이값의 개념은요. 특이값은 outlier라고 합니다. outlier라고 하고요. 정상적으로 생각되는 데이터의 분포 범위 밖에 위치하는 값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상치라고도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이상치라고 불려지는 이 특이값은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이렇게 튀어나온 값들이죠. 맞죠? 평균에서 뭐 이렇게, 그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입력 오류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혹은 일반인의 몸무게의 자료에 씨름 선수, 하긴 요즘에 씨름 선수들도 뭐 경량급들도 있으니까, 그죠? 근데 뭐 헤비급이라면 그 선수의 뭐 몸무게가 합쳐진 경우 실제로 이제 특이한 값을 우리가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죠. 우리 앞서서 왜 그 성적인가요? 뭐 그 벡터 하면서 120 값이 들어갔던 저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제조 공장에서 불량인 제품을 선별하거나 혹은 은행 거래 시스템에서 사기 거래를 탐지할 때 이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 유일하게 튀기 때문에 그렇죠. 맞나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서는 특이값을 포함한 채 평균을 계산하면 이거 역시도 전체 데이터 양상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왜곡을 그때 가지고 왔었죠. 그죠? 평균하고 중앙값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었죠. 그와 같이 가져올 수 있으므로 분석할 때 이러한 특이값을 제외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제외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제외를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이 특이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외를 할까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보면 우선 특이값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값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경우는 특이값을 찾아주는 특별한 방법이 뭐 함수가 있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맞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분석자가 이런 컬럼들의 특성을 직접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직접적으로 탐색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이게 우리가 이제 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색깔을 1에서 5까지로 표시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값이 7이 존재한다든지 이런 경우, 혹은 몸무게에 마이너스 값이 있으면 안 되죠. 그건 뭐 날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무튼. 그리고 두 번째는 상식을 벗어난 값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나이가 120살 이상인 사람이 요즘에는 좀 있나요? 여튼 요즘에, 그리고 박스 플롯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정상 범위 밖에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특이값, 이상치가 되니까.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단 특이값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크지 않다면, 우리가 데이터가 많지 않다면 뭐 우리가 직접 이렇게 분석을 해도 되는데, 많다면 박스 플러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뭐 한 방법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뭐 됐습니까? 이 정도를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한번 보죠. 보면 이제 특이값을 추출을 하고 제거를 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state.x77은 내장 데이터 셋입니다. 알겠죠? 아래에 있는 내장 데이터 셋인데 특이값을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이걸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바꿔서 자, st에다가 변수에다가 담았어요.
그리고 나서 박스 플롯을 이제 호출해 봤는데요. 뭐 아무런 이름도 주지 않고 그냥 매개 변수에다가 그냥 데이터만 넣었어요. 그래서 st 달러 하면 밑에 변수들이 나오죠. 그죠? 인컴 이렇게 한번 찍어 보니까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그죠? 하나가 지금 여기에 편차에 이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의 값이 떨어져 나가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O로 0 동그라미로 표시된 것이 바로 특이값 이상치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박스 플롯에서 제가 몇 번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어떤 값인지는 우리가 이러한 값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뭘 사용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정수값이란다. 숫자 값이 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죠? 박스 플롯에 stats라는 함수 있죠. 그죠? stats라는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호출을 해서 이 값을 주게 되면 뭐가 나왔습니까? 뭐 여러 가지 값들이 나왔죠. 뭐 중앙값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달러 해서 바로 아웃이 바로 라이어라는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아웃라이어 해가지고 이상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상치를 보니까 특이값을 보니까 6315랍니다. 그죠? 6315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특이값을 추출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그죠? 박스 플롯을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추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추출을 했다면 어떻게 할 건데 이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박스 플롯에다가 자 특이값을 이렇게 받아냈어요. 아웃발에다가 변수에다가 그죠? 이건 그냥 하나의 값일 거예요. 값이 될 수도 있고 이상치가 많다면 얘는 숫자형 벡터나 벡터 타입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이 특이값을 추출하는 걸 추출을 해서 이 값을 NA로 대체를 할 건데요. 자, 요렇게 하면 됩니다. 요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연산자가 하나 나왔다. 그죠? 자, %in %. 이게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있네요. 그죠? A %in %는 B의 요거의 뜻은요. A의 값이 B의 값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럼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6315, 6315밖에 없으니까 이 꼴리꼴 해도 되지 않느냐? 됩니다. 하나의 값인 경우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데이터셋을 가지고 분석을 할 때 이상치가 한 개라고 딱 자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값이 있으면 여기는 분명히 벡터 타입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연산자를 써주면 여기에 있는 값에 해당하는 것들을 전부 다 그죠? NA 값으로 대체를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특이값을 대체할 때는 요거에 자 %in 자 포함 연산자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을 한 거고요. 물론 값이 하나라면 이렇게 이꼴을 사용해도 되지만 특이값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자 요거를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이 연산자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행에서 만족하는 것 중에서 또다시 또 추출을 해내야 되는 함수를 서로 연결하는 파이프 연산자라고도 하는데요. 연결 연산자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게 쓰는 개념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파이프인이 아니죠. %in %를 여러분들이 조금 유심 깊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NA 값으로 대체를 했어요. 대체를 하고 나서 헤드로 이제 한번 끌고 보니까 여기에 알라스카라는 행에 여기에 6315가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그죠? 그 특이값이 그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NA로 대체를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complete cases 해서 이거를 행값을 주면 되죠. 그죠? 행값을 이렇게 딱 주고 자 이거는 NA가 포함된 행을 제거를 하기 때문에 st라는 이 값을 어디입니까? 요 값을 우리가 데이터셋을 주게 되면 이 행은 비로소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사라지고 나머지 행들이 전부 다 new data라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 해서 이렇게 헤드 new data를 하게 되면 요 지금 현재 알라스카라는 이곳은 사라졌을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알라스카는 없다 그죠? 맞죠? NA가 포함된 행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진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이해되시죠?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앞에 이 파이프 이 연결 연산자 퍼센트 인 퍼센트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하고요. 자, 요렇게 해서 요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쭉 이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바로 할게요. 요 섹션 3장을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 정렬.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이값도 빼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어요. 그렇다면 사용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뭐 오름차순이라든지 내림차순이라든지 뭐 이러한 값으로 정렬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정렬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면 자, 정렬은요. 자, sort 우리 앞에서 배웠다 그죠? sort는 데이터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크기 순으로 재배열을 하는 과정인데, 자, 벡터 이렇게 줬어요. 벡터 이렇게 주고 오더를 이렇게 줬습니다. 오더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오더 1 이렇게 있어요. 이러니까 1, 6, 7, 3 뭐 이렇게 지금 뭐 이게 지금 뭐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정렬이 된 겁니까? 아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오더는 지금 보시다시피 뭐 어떠한 기준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자, 지금 데이터 값이 1, 7, 6, 8, 4, 2, 3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값들이 지금 오름차순으로 했을 때 몇 번째 인덱스를 가지고 있느냐 이 뜻을 나타내는 게 바로 오더 함수입니다. 그래서 1은 제일 작으니까 1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7은 8 이전에 있으니까 여섯 번째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6은 당연히 뭡니까? 6은 당연히 일곱 번째 인덱스가 될 거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자, 1, 6, 7 맞습니까? 이렇게 인덱스로 이렇게 표식을 해주는 게 바로 오더 함수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뭐 필요가 있을런지는 모르겠네요. 자, 여튼 이렇게 인덱스로 표식을 해주는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실질적으로 이 sort 함수죠. sort 함수인데 sort 함수는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오름차순입니다. 아시겠죠? increasing입니다. increasing. 그런데 자, 그래서 sort 함수를 쓰니까 쭉 해서 1, 2, 3, 4, 6, 7, 8 이렇게 정렬이 됐는데 sort의 매개 변수로 decreasing이 있습니다. decreasing은 아시다시피 내림차순이죠. 그래서 이거를 true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역으로 true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방금까지 본 거는 벡터를 본 거고요. 매트릭스하고 데이터 프레임의 정렬을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헤드해서 이렇게 찍었고요. 그 다음에 오더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덱스를 주는 겁니다. 그죠? 인덱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자, 뒤에 내용을 먼저 보고 하죠. 인덱스를 줬기 때문에 자, 세팔 랭스 값을 첫 번째 행에 있는 1번 여기 있는 첫 번째로 오는 이 값이 전체 크기 중에서 이 세팔 랭스 중에서 14번째 값으로 크다 이 뜻입니다. 14번째 인덱스에 위치한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근데 보시면 자, 아이리스 셋에다가 오더 이렇게 해서 아이리스의 세팔 랭스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값이 되겠죠. 맞습니까? 실질적인 왜? 여기에 대괄호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대괄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값입니다. 그래서 위치의 값을 지금 그대로 찍은 거예요. 맞습니까? 세팔 뭡니까? 랭스 요거죠. 그죠? 요거를 가지고 값이 인덱스가 이렇게 지금 행이 전부 다 지금 바뀌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쭉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오더 함수를 이용을 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단 뭐라고요? 요게 들어가야 되죠.
대괄호, 인덱스, 그죠? 그리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크리징이라는 이 매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싶다면 이 매개 변수를 t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order 함수를 또 통해 가지고 자, 정렬된 데이터, 그죠? 이거는 지금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거예요. 그죠? 그거를 iris new에다가 새로운 변수에다가 이렇게 할당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헤드를 통해서 찍어낸 거고요. 그 다음에 iris order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species 이거 종이죠, 그죠? 종별로 우리 이제 종을 나타내는데 자, decreasing true고요. 그 다음에 iris petal length 이 뜻은 뭐냐면 지금 기준이 두 개다, 그죠? 첫 번째는 iris species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되 그 다음에는 petal length로 정렬을 시켜줘 이 뜻이겠네요. 그래서 한번 밑에 우리가 내용을 좀 쭉 한번 보면요. 자, 요거는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됐다라는 거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iris new에다가 이제 찍어 보니까 이거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된 값들이 쭉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order 정렬 기준이 두 개였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세팔랭스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내림차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먼저 뭡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뭐부터 내림차순을 정렬했어요? 알파벳 순으로 내림차순을 먼저 정렬을 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몇 개의 종이 있었어요? 세토사, 그리고 버지칼라, 그리고 버지니카, 뭐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보면 버지니카가 제일 위에 있다, 그죠?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요거 다음에는 버지칼라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세토사가 이렇게 나올 거죠. 이걸 먼저 정렬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뭡니까? 정렬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페탈랭스군요. 예. 요게 아니군요. 제가 잘못 봤군요. 자, 이걸로 먼저 이렇게 정렬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 사이에서 페탈 랭스죠. 페탈 랭스 이거를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시 정렬을 하고 있는데 크게 의미가 없다, 그죠? 그래 보시면 이게 쭉 요걸로 기준이 돼서 먼저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이 품종 내에서 그죠? 버지니카 쪽에서 이렇게 정렬이 먼저 버지니카로 정렬이 되고 난 후 그 다음에 페탈 랭스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요거죠, 그죠?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아무런 디크리징 이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는데요. 지금 오름차순 정렬이 아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정렬 기준은 의미가 없네요. 그죠? 페탈 랭스는 이렇게 정렬을 해도 이거에 의거해서 먼저 정렬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 사이에서도 이렇게 정렬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정렬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결과를 보고 있어요. 맞습니까? 물론 이거를 코드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거 사이에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서 두 번째로 분명히 오름차순 정렬이 일어나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한번 제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확인을 해 보면 되니까요. 자, 여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던 함수들 중에서 우리가 봤던 벡터의 정렬, 얘는 sort 그리고 order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정렬을 해주면 되고요. 물론 이거 말고요, 또 arrange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그 함수를 이용해서 정렬을 해도 돼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코드로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order는 인덱스를 리턴을 해주니까 당연히 대괄호를 이렇게 넣어줘라, 맞죠?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러한 order에도 반드시 decreasing이 있다. sort에도 있었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괜히 order를 써서 힘들게 했다, 그죠? 이걸 차라리 sort를 써도 될 것을, 그죠? 뭐 여튼 왜냐하면 이 order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죠.
그 뭡니까? 이게 지금 데이터 셋이라서 데이터 프레임이라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sort, order 그리고 decreasing이라는 매개 변수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나온 이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해주시면서 실질적으로 저랑 같이 데이터 실습을 하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데이터 정렬은 크게 sort 그리고 arrange도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order, 인덱스를 통해서 정렬을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렬 기준을 2개 이상 제시를 해도 됐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로 이제 실습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